필리핀 백영모 선교사의 구금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 답변에 대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백영모 선교사 석방대책위원회가 청와대의 답변 내용이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억울한 사람을 더 억울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재판국원 일부가 재판 당사자를 만나 부적절한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재판국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재판 당사자들을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세군 교회가 폭염으로 지친 주민들을 위해 한여름밤의 크리스마스란 이름으로 힐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필리핀 백영모 선교사의 구금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의 답변에 대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백영모 선교사 석방대책위원회가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성석 기자입니다. 필리핀 백영모 선교사 관련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지난 3일 공식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답변에서 이번 사건의 배경을 백영모 선교사가 소속된 교회의 학교 소유권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주 필리핀 대사관이 법률 자문 등 영사 조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또 필리핀 경찰청을 비롯해 법무부 등 현지 사법당국에 서신을 보내고 경찰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면담하는 등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대사관 측은 백 선교사님이 구금된 경찰서 관계자도 면담을 했는데요. 관련 서류와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했고 필리핀 경찰위원회로부터 관련 내용을 조사해보겠다 이런 답신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기성 백영모 선교사 석방대책위원회는 청와대가 억울한 사람을 더 억울하게 만들었다면서 청와대의 답변 내용이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피눈물을 닦아줘야 되는데 더 흘리게 하고 있네. 옥 속에서 꺼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깊은 절망의 옥으로 몰아넣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백영모 선교사 석방대책위원회는 우선 청와대가 이번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면서 백 선교사가 소속된 교회의 학교 소유권 분쟁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규정해 발표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사건의 발생지인 레갑 국제학교의 건물을 둘러싼 분쟁은 이미 필리핀 법원에서 모두 종결된 사안이라면서 백 선교사가 소유권 분쟁에서 송수한 교회의 대리인이라고 밝힌 청와대의 발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백영모 선교사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일 뿐 어느 교회에도 속하지 않았다면서 재산권 분쟁에서 승소한 한우리 선교 법인의 법적 대리인은 조셉 라미네스와 테드 알레고로 등 필리핀 현지에서 고용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청와대가 발표한 대로 허가 기간이 만료된 사설 보안업체가 문제라면 보안업체 대표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며 백 선교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간이 만료됐건 안 됐건 그것은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지 백영모 선교사하고는 법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인데 마치 거기에 백영모 선교사가 연루된 것처럼 답변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백영모 선교사가 피부병을 앓고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폐결핵을 진단받는 등 건강에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청와대의 공식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청와대가 답변 내용을 다시 수정해 발표해 줄 것과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 재외 국민 보호에 힘써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성석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원들이 재판 관련자들을 만나 부적절한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국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재판 관련자들을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재판국원들의 신뢰도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내리게 됐습니다. 천수현 기자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원들의 향응 접대가 논란이 된 시점은 지난달 17일입니다. 재판국 모임이 끝난 뒤 일부 재판국원들은 총회회관 근처 커피숍에서 A 목사를 만났고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헌법위원회 해서 또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제대로 해버렸잖아요. 이어 대학로의 한 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겨 고기와 냉면을 먹고 맥주도 2병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국원들이 만난 A 목사는 담임 목사의 지위를 놓고 소송 중에 있는 서울교회 담임 목사 반대 측 인사입니다. 지난 2월 통합총회 재판국은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의 담임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에 반대 측이 이의를 제기한 상태로 반대 측 A 목사가 재심을 위한 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국원들은 접대와 로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재판국원 김모 목사는 커피숍에서도 식사 자리에서도 모두 자신이 계산했다면서 향응 접대 로비를 부인했습니다. 같이 있던 목사가 계산을 했어요. 내가 식사 대접하다 거기서 취소를 하고 내 카드로 끊어가 끊고 그래 나는 집에 왔어요. 또 A 목사를 부른 건 김 목사 자신이라면서 서울교회 장로들과 또 다른 재판국원들 사이에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만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로비와 접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판국원들이 재판과 관련된 인사들을 만나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국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목사는 재판 당사자들을 만난 게 적절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의 당사자들하고 안 만나는 것이 좋죠. 안 만나는 것이 좋고 사실은 나 자신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구나 하는 것도 나도 시인을 해요.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은 그동안 교단 안에서 지속적으로 신뢰성 문제를 지적받았습니다. 지난해 정기총회에서는 재판국에 대한 불신으로 1, 2년조 재판국원 전원이 교체됐습니다. 재판국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해마다 제기됩니다. 법리적 원칙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결이 좌우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통합총회는 재판국의 신뢰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3심제를 강화하고 전문위원을 보강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재판국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재판국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찜통더위 어떻게 견디고 계십니까? 구세군 영등포교회가 폭염으로 지친 주민들을 위해 어제 한여름밤의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으로 힐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구세군 브라스밴드가 추운 겨울에 듣던 캐롤을 연주해 한여름밤 무더위를 잊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주일 저녁, 구세군 영등포교회 브라스밴드가 한여름밤의 크리스마스란 이름으로 무더위를 잊게 해줄 힐링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외에서 음악회를 열었던 구세군 영등포교회는 유난히 뜨거운 올여름 더위를 감안해 시원한 예배당에서 힐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듣던 크리스마스 캐럴과 친숙한 영화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 관객들은 더위를 잊고 음악에 빠져듭니다. 네, 너무나 은혜스러웠고요. 평상시에 접하지 못하는 음악들을 들어가지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크리스마스랑 주제가 되게 신선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전문 연주자들로 구성된 브라스밴드의 연주에 이어 이제 1년 6개월 정도 악기를 배운 어린이들도 무대에 올라 실력을 뽐내봅니다. 구세군 특유의 브라스밴드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해 지휘자는 특색 있는 악기들을 일일이 소개하며 친숙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끕니다. 트럼펫 소리가 좀 강하고 세다면 저희 코넷이라는 악기는 좀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색으로서 아주 멜로디에 적합한 악기입니다. 코넷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무더위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하다 보니까
또 믿지 않는 분들도 음악회로 인해서 교회에 한번 발걸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구세군 브라스밴드의 시원한 연주가 무더위에 지친 지역 주민들에게 잠시나마 시원한 힐링의 시간을 만들어줬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오는 15일 광복 73주년을 맞아 기독교계 연합기관이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시대적 사명을 바로 감당함으로써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은 한국교회가 일치와 연합으로 시대 앞에 선지자적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스스로 갱신하지 못한다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지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린 고귀한 희생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며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8.15 광복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과학과 기독교 신앙은 언뜻 보면 충돌하는 듯 보입니다. 이 둘의 관계를 탐구해온 성공회대 김기석 총장이 신학자의 과학 산책이란 책을 펴냈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비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성공회대 김기석 신임 총장이 신학과 과학의 경계를 탐구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오랜 기간 과학과 종교에 대해 강의해온 저자는 핵전쟁과 기후변화 등 인류가 직면한 여러 위기들은 인간의 과도한 욕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과학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과학이 지배하는 21세기에도 사랑과 희생을 가르치는 종교는 여전히 필요하다며 신앙과 과학의 본질에 대해 성찰합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존 오투버그 목사의 책입니다. 심리학을 공부한 저자는 다양한 미디어로 24시간 연결돼 있지만 진정한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 등 관계의 여러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진정한 친밀함을 쌓아갈 방법들을 조언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는 고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요약 정리한 책입니다. 철로 역정을 수백 회 이상 강해해온 저자는 철로 역정에 실린 복음의 진리와 주요 교리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책에는 내용을 보다 생동감 있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그림들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박인환 목사가 중학생 시절부터 65년여 동안 수집해온 고사성어 1만 5천 개를 집대성한 책을 펴냈습니다. 박 목사가 펴낸 고사성어 사전은 사자성어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고사성어가 아니라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신조어들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또 감리교와 예정론, 성지순례 등 기독교 용어에 대한 설명도 수록돼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CBS 기독교 방송이 예장 통합과 합동 등 한국교회 25개 주요 교단의 총무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CBS가 진행 중인 다양한 문화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CBS가 수입 배급해 상영 중인 신은 죽지 않았다 3와 일본 순교지 순례 여행의 의미, 얼마 전부터 펼치고 있는 기독 동아리 세우기 프로젝트 등을 설명하고 한국교회의 동참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독교계 소식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서울의 한 교회에서는 포항의 농촌교회를 찾아가 봉사활동을 펼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날씨보다 더 뜨거운 어린이 성령 캠프가 진행됐습니다. 서울 치유하는 교회가 포항에서 농촌봉사와 의료선교를 전개했습니다. 성도들은 석병교회에 선교본부를 마련하고 호미곤면 등 3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무료 한방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는 2018 스파크 어린이 성령 캠프가 열렸습니다. 전국 초교파 31개 비전교회 570명의 어린이와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찬양 콘서트와 어린이 부흥회, 워터 페스티벌 등 다양한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순천 지역에서는 청년들의 연합 집회가 열렸고
전북 지역에서는 농어촌교회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줄 캠프가 열렸습니다. 또 부산 CBS는 해수욕장 특설 무대에 무더위를 날릴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2018 순천 청년 연합집회가 순천 지역 5개 교회 60여 명의 청년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코스타 국제총무를 맡고 있는 유임근 목사와 파이오니아 21연구소 김상철 목사 등이 강서로 참석했으며 찬양 콘서트에는 3인조 CCM그룹, 라스트 등이 출연해 집회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전주 온누리교회가 전북 지역 농어촌교회와 미자립교회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제6회 액팅 유스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3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한 이번 캠프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주제로 조이풀교회 김영훈 목사와 학교 밖 청소년 사역자 오선화 작가 등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부산 CBS가 마련한 다대포 시민밴드 콘테스트가 해수욕장 야외 특설 무대에 4천여 명의 관객이 모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아마추어 시민밴드 8개 팀이 본선에 올라 경합을 벌였고 가수 김현정, 세자전거, 크라잉넛이 화려한 무대를 펼쳤습니다. 대구에서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통과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또 강릉에서는 울산대 이정훈 교수 초청 연합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대경지부는 법무부가 입안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통과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석자 100여 명은 이번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수 있는 성평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또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위헌 위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가 울산대 이정훈 교수를 초청해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철 목사는 앞으로도 강릉 지역의 성시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절기상 입추이지만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지속되겠고 낮부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8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6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